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 한국어 교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토픽 2 원고지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직 채널 등록,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채널 등록 버튼을 누르셔서 같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등록은 무료예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53번과 54번 쓰기에 53번과 54번 여러분들 어렵지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53번이 쓰기 문제 중에 제일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도 53번은 쓰기 문제 중에서 53번 문제는 정말 쉽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걸 모두 다 여러분들 나라의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죠. 또 그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그 형식에 다 맞춰서 그 쓰는 방법에 맞춰서 쓰셔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정답을 쓰는 방법이라기보다 그 형식을 어떻게 그 정답을 어떤 형식에 맞춰서 쓰는지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답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쓰기의 답지예요. 이렇게 51번, 52번은 칸이 없이 줄에다가 여러분들이 찾은 정답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 정답을 쓰실 때 반드시 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띄어쓰기를 어느 정도의 칸을 비워가면서 써야 되는지 어느 정도 여백을 남겨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쓰실 필요가 있어요. 자, 52번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53번, 54번. 오늘은 이 53번과 54번에 대한 방식을 공부해 보려고 그래요. 자, 53번은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렇게 칸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칸으로 나누어져서 이 한 칸 하나에 글자 하나씩 넣어서 쓰는 거. 자, 이것을 원고지라고 해요. 그래서 원고지 쓰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53번은 300자까지 쓸 수 있어요. 문제가 200자에서 300자까지 써주세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00자를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300자가 넘어가서 여기까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원고지 안에 다 맞춰서 쓰는 연습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54번 정답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보시면 700자까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한 칸 한 칸 나누어져 있는 이곳에 한글을 어떤 식으로 집어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원고지 한 칸에 한 자씩 쓴다. 그러기 때문에 글자가 한 글자씩 들어가는 거예요. 한 글자라는 건 이거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게 한 글자예요. 다음은요. 글을 처음 시작할 때와 문단이 바뀔 때는 그 줄의 첫 칸을 비우고 둘째 칸부터 쓴다. 너무 길고 어렵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글을 처음에 문장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전체의 시작하는 글이죠. 그 문장을 시작할 때 맨 앞에 있는 그 한 칸에는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요. 세 번째. 한 문단 내에서는 처음 시작을 제외하고는 첫 칸을 비우지 않는다. 한 문단이라는 건 그 내용을 얘기해요. 그 같은 내용이 한 문단이 되고 또 내용이 바뀌면 두 번째 문단이 되고 이렇게 문단을 나누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문단에서 시작할 때 그 처음에만 2번하고 같은 말이죠. 그때만 한 칸을 비우고 나머지는 줄이 시작이 돼도 새로운 문장이 시작이 돼도 맨 앞 칸을 비우지 않는다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줄의 끝에 비울 칸이 없는 경우 띄어쓰지 않고 다음 줄 첫 칸부터 쓴다. 이것은 뭐냐면요. 한 문장을 쭉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뒤에 칸이 없어요. 줄을 바꿔야 돼요. 이럴 때 여기서 끝났으니까 여기 맨 앞에 한 칸을 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 칸을 띄우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그 V 표시죠. V 표시 유무 관계 없음이라고 써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전에는 원고지를 이렇게 쓰면 뒤에 저는 여기서 띄어쓰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칸이 없어서 띄어쓰기
이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여기 체크합니다.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체크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뭐 해도 안 해도 상관없다라고 써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답지를 써 놓으시고 나면 채점하시는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깔끔한 답지가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크가 들어가면 깔끔하다는 느낌보다 약간 좀 정신없이 너무 많이 필요 없는 것들이 들어간 느낌이 들어서 차라리 여러분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않고에서 끝났어요.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더 이상 칸이 없어요. 그럴 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쓰고 다음 줄도 그냥 처음부터 그냥 쓰시면 돼요. 자, 이것을 원칙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아라비아 숫자는 한 칸에 2자씩 쓴다. 아라비아 숫자가 뭔지 아세요? 1, 2, 3, 4 숫자예요. 숫자는 한 칸에 2자씩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5번째 보면 문장 부호는 한 칸에 하나씩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 부호라는 건 이런 물음표라든지 느낌표라든지 자, 이런 반점이라든지 쌍점이라든지 줄표라든지 줄임표 이런 것들을 문장 부호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한 칸에 하나씩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어요. 원칙은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줄표나 줄임표는 2칸에 쓴다예요. 왜냐하면 줄임표 같은 경우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줄표도 땡땡 이렇게 해서 2칸으로 2줄이 그어지게 되죠. 줄임표는 땡땡땡 3개가 한 칸, 땡땡땡땡 하는 이 4개가 다음 2번째 칸 이렇게 해서 줄임표는 2칸 줄표랑 줄임표는 2칸 쓴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거의 여러분들이요 53번과 54번을 쓸 때 줄표나 줄임표를 쓰실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물음표, 느낌표. 자, 이 다음에는 한 칸을 비운다.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물음표나 느낌표 다음에는 한 칸을 비워놓고 쓰셔야 되고요. 다만 단 똑같은 말이죠. 온점, 반점, 쌍점 뒤에는 칸을 비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다면 안 와도 된다니까 뭐 비워도 되고 비우지 않아도 되고 이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그냥 비우지 마세요. 비우지 않는 게 훨씬 문장도 전체적으로 그 문장도 깔끔해 보이고 기분 좋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칸을 비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7번째는요. 글자가 마지막 칸을 차지하여 그러니까 글자가 마지막에 끝난 거예요. 문장 부호를 찍을 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을 어디다 찍어야 될지 더 이상 칸이 없을 때 자 그럴 때는 이 문장 부호는 끝칸의 글자와 그러니까 이 다랑 같이 한 칸에 다하고 점하고 같이 집어넣어 준다는 이야기가 7번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의 이 문장은 제가 만들어낸 문장이 아니라 토픽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안내를 한 문장이에요. 그걸 제가 여기에다 옮겨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픽에서 이걸 원하는 거죠. 이렇게 원고지를 써주세요 라고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직접 한번 볼게요. 원고지 쓰기의 예시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에서 또 보면 자 처음에 문장이 시작돼요. 시작하는 거 여기 반드시 비워 놓으셔야 돼요. 꼭 비워주세요. 여기 앞에.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렇게 쭉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숫자가 나왔어요. 이걸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죠. 이 숫자가 나왔어요. 숫자를 한 칸에 한 개가 아니라 한 칸에 2개씩 2020년 이렇게 2000 이렇게 2개씩 쓰는 거예요. 한 칸에. 자, 그 다음 그런데 여기 4는 왜요? 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하면 아라비아 숫자를 표시하는 건 4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1000명 단위가 뒤에 나오죠. 자, 이랬을 때는 그냥 한 칸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이걸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다 해서 점이 끝났죠. 그리고 한 칸을 비워도 되고 안 비워도 되고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다 점 찍고 지금 20이라고 써있는 20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이 또 비워져 있고 여기에다 20이라고 쓰면 뭔가 너무 많이 벌어진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점을 찍은 다음에는 한 칸을 비우지 마시고 지금 이 원고지처럼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돼요. 자, 이 원고지 쓰기 예시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 앞에 있는 내용과 이 예시를 같이 토픽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부하세요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이 가장 정확한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를 해서 띄어쓰기 하니까 이렇게 가볍게 띄어쓰기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이 끝나도 그냥 상승세를 보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을 가볼게요. 여기에서 있다. 그래서 점 찍고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지요. 큰 문제가 없이 여기서 잘 끝났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다가 여기서 끝났을 때 점도 같이 찍어주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쪽 다음번에 가볼게요. 자,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문장이 끝났어요.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문장이 시작하니까 자, 여러분들은 여기 또 한 칸을 비워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새로 문장이 시작돼도 처음 한 칸만 띄우고 계속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요. 5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단을 나누지 않고 그냥 정답을 쓰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도 보면 문단을 나눌 수 있는데 나누지 않고 그냥 이어서 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왜냐하면 53번은 문단 나누기가 문단은 나누어져요. 어떤 것을 조사했는지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가 어떤 건지 해서 문단을 세 문단으로 아주 정확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누어진 문단을 여기에 작성하실 때 53번 같은 경우에 그 문단을 다 원칙대로 칸을 비워가면서 쓰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300자 이 안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문단을 나눠서 300자가 넘어도 밖으로 글씨를 써도 괜찮냐? 제 생각에는 그건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300자 안에 모든 글자가 다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53번 같은 경우에는 표를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문단을 나누지 않아도 돼요. 여기도 보면 문단을 나누지 않았죠. 문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끊어지고 여기서 이러한 증가의 원인으로 이렇게 해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지만 문단 나누지 않고 그냥 연결해서 썼죠. 훨씬 보기도 깔끔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자체가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세 문단을 나누느냐고 고생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번에 다 쓰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54번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좀 달라요. 이번에는 문단을 나눠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장이 길잖아요. 이 한 장에 다 쓰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그때마다 문단이 나눌 때마다 이렇게 한 칸씩 비워주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처음 시작할 때 한 칸이 비어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자신이 가진 할 때 여기서 띄어쓰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칸이 없어요. 칸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 놔두고 쓰지요.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다 나니 다 해서 여기까지 이야기가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런데 하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은 아무리 많이 남았어도 남겨두고 새로운 문단으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문단으로 가기 때문에 이 앞부분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 칸 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요. 경우가 있다 해서 다 해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 마침표를 온점을 찍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다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안에 넣어주고 문장을 새로 쓰는데 여기에 보면 앞에 띄지 않고 바로 붙여서 쓰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원고지 쓰는 방식은 지금 설명드린 것이 그게 전부예요. 마지막에 나니 다로 끝났을 때 점 찍을 자리가 없으면 다랑 같이 써준다. 아라비아 숫자는 한 칸에 2자씩 집어넣는다. 처음 글을 시작할 때 반드시 맨 앞에 칸은 띄워준다. 적지 않는다죠. 띄어쓰기를 한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기를 하다 보면 사인펜으로 쓰기 때문에 이게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 표시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 나는 띄어쓰기를 하니까 여기다 V 표시를 띄어쓰기 합니다 라는 V 표시를 했을 경우에 좀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선생님이 좀
이렇게 복잡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체크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깔끔한 답안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 불필요한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문장의 구성. 여러분들이 쓰기 53번과 54번 제가 설명할 때 이 설명도 같이 할 건데요. 일단 여기에서 먼저 간단하게 명사 뒤에는 이다가 오고 동사의 어간에는 받침 있을 때 는다, 받침이 없을 때 니은다. 형용사의 어간과 과거형에는 다의 형태로 문장을 마무리한다. 이 부분은 꼭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로 끝났을 때 점을 찍을 자리가 없을 때는 다랑 같이 점을 찍는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면 명사 뒤에는 이다. 보통 여러분 받침이 있을 때는 이다, 받침이 없을 때는 다만 사용한다라고 공부를 많이 하시죠. 물론 맞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그냥 간단한 일기나 이럴 때는 그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53번과 54번의 정답을 쓰실 때는 그 이다를 붙이시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문장에 힘이 보인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만 쓰지 마시고 받침이 없는 것에도 이다를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동사의 어간에는 받침이 있을 때 는다, 받침 없을 때 니은다. 자, 나타나다, 나타난다. 받침이 없으니까요. 니은다. 듣다, 받침이 있으니까 는다, 듣는다. 이렇게 되겠죠. 형용사의 어간과 과거형에는 다. 물론 이 과거형은 동사의 과거형도 포함이 돼요. 자, 다로 끝난다. 예를 들면 바쁘다, 바쁘다. 그냥 기본형의 그대로 그 모습으로 끝나는 거죠. 적다, 적다. 많다, 많았다. 이렇게 과거형이 들어가면 다로 사용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원거지 쓰기가 많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53번, 54번이 일단 원거지 쓰기도 어렵기 때문에 싫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원거지 쓰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포인트로 설명해 드렸던 그 3가지 정도 잘 지켜주시면 여러분들 정답 쓰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아직 구독이나 채널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구독, 채널 등록 버튼 누르셔서 지금부터 같이 한국어 공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고효과 또 찬네르 도로고 자, 채널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